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나 유권자가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어제부터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 의장,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 의장입니다. 내일은 국민의당, 목요일은 바른정당, 금요일엔 정의당 정책위 의장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경제, 외교안보, 교육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날카로운 비판적인 추가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 경제나 외교안보 분야에 시간을 많이 쓰시게 되면 교육 부분에 대한 공약을 알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안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 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 정책위 의장입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일단 경제 공약으로 어떤 것을 내놓고 계십니까? 네, 우선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기업의 길을 살려서 기업을 키워가지고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도 해결하자. 네. 이런 큰 방향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대기업 중심 경제를 네.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바꿔서 중소기업 일자리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을 통해서 잘 키워나가겠다. 네. 그리고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를 좀 과감하게 혁파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네네. 기업이 외국 나간다는 것은 일자리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국내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과감한 좀 지원 유인책을 만들어 나가서 네. 우리 경제를 좀 살려나가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청년 실업인데 네네. 청년 실업이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잠재 네. 실업까지 하면은. 네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네. 우리 청년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을 키워서 좋은 기업에 청년들을 과감하게 취직시킬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매년 20만 명 가까이를 정부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네. 그중에 10만 명을 한 1년씩 교육시켜가지고 10만 명을 우리 혁신형 네.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한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1년간 교육받을 때 네네. 지금은 40만 원씩 4개월 주는 것을 1년 동안 80만 원씩 지원해서 국가기관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안 가는 게 이제 월급이 작아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은 네. 한 4년 근무하면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본인하고 회사하고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목돈도 마련하게 네. 하는 정책을 통해서 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이 오게 하고 네. 또 청년 실업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4차 산업이 많이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4차 산업을 위해서 네. 한 20조 펀드를 만들어서 그 창업 이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하고요. 네. 4차 산업이 되려면은 우선 뭐 소프트웨어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예. 이러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래 인재를 많이 키워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게 4차 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사람이 없는 무인 자동차가 네. 가는 겁니다. 예, 자율주행. 이렇게 하려면은 예. 그 각종 관련된 규제로 사전적으로 좀 풀어줘 가지고 네, 네. 규제를 풀어서 4차 산업에 가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560만 명 됩니다. 네네. 그래 이분들은 참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월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예. 한 13% 100명이면 13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네. 뭐 이러한 생계형 업종은 정해줘가지고 네네. 그분들로 정해진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업은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예. 또 전통시장 같은 데도 좀 대기업의 침투가 좀 대기업이 근처에 못 오게 하는 보호 조치를 해가지고 네.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는 그 업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이제 협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네, 네. 생계형 업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 할 수밖에 없는 업종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게 좀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키우려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는 불공정이 없도록 네. 과감하게 불공정이 없도록 불공정을 시정하는 조치를 통해서 네. 이걸 위반하는 기업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현재 도입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여러 법에 도입해서 확대한다든지 네, 네. 또 중소기업 청장이 대기업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고발권이 있는데 이런 네. 것을 좀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은 우리 네. 채무불이행자,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네. 빚을 많이 진 분들이 한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아, 네, 네. 이분들에게는 어떤 형태든지 좀 빚을 좀 탕감하든지 늦춰주든지 뭐 무슨 조치를 그렇죠. 통해서 예. 정상적으로 사회에 들어오도록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신용불량자가 되다 보니까 들어와도 참 생활이 네.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이 하위 한 20%는 좀 국가가 어떤 공공일자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네, 네. 좀 이렇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요. 예, 예. 이런 것이 이렇게 되려면은 노동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강성 규정 노조 네. 비판이 많습니다만은 이게 대기업의 강성 노조는 아주 뭐 고임금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강성 규정 노조와 관련된 규제 같은 것도 노동법 관계법도 좀 네. 혁파를 좀 하고 예. 기업들도 좀 사람 고용을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살아서 돈을 벌어야 네, 네. 거기에 고용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취지에서 네, 네. 기업을 살려서 문제를 풀어나고자 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 공약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외교 안보 지금 TV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공약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 의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안보입니다. 그렇죠. 예. 튼튼한 안보.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뭐 핵실험 통해서 우리 이 남한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를 하려면은 결국 우리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안보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의 공고된 견고한 그 협력 체제가 우선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술 핵무기 같은 것도 좀 다시 재배치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또 이제 우리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병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병 월급이 지금 평균 한 20만 원 수준 되는데 한 30만까지 올려서 사병도 좀 신바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또 우리 한참 뭐 논란이 되는 사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공중에서 사전에 폭파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장치.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는 사드 배치 같은 것을 야당은 반대하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여하튼 그거를 상반기 내에 빨리 배치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자.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없고 안보가 불안해지면은 외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하고 거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튼튼한 안보를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군에서 이제 해병 사령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금 지위가 격화돼서 그간 뭐 사기도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해병 특수전사령부를 만들어서 현재 6해공인데 거기다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사군 체제로 가겠다. 이런 걸 해나가려면 결국은 외교입니다. 미국하고의 안보 외교. 또 중국하고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경제 외교를 통해서 우리 경제 협력, 우리 수출하는 거에 4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견실한 그 경제 외교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이게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병대가 독립돼 있다가 해군으로 통합됐죠. 사실은 네, 그때도 그렇습니다. 말이 참 많았는데 이건 이제 다시 독립시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교육 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네. 외교 안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남아 있습니까? 뭐 외교 안보는 여하튼 기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튼튼한 안보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보는 생존권의 문제고요. 예, 예. 자, 교육의 네, 교육과 교육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은 여하튼 우리가 개천에서 용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서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이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해서 특히 저소득층 돈 많고 한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에게는 4단계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초, 중, 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에 좀 도와줘 가지고 교육을 좀 자발적으로 미래 인력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쿠폰 같은 걸 줘서 바우처를 줘가지고 하도록 하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에 들어갈 때 입학금이라든지 들어가서 장학금 같은 걸 줘서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이제 교육은 기회를 균등히 해주는 것과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희망 사다리 4단계를 만들어서 대학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 입학금 같은 걸 좀 지원해 준다든지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해외 유학 같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지 또 지방 학생들이 서울 오려면은 기숙사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지금 현재도 은행협회 같은 데서 기숙사를 만들어 줍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취직입니다. 대학 졸업하면은 정말로 취업해도 계약직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고 취업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좋은 기업과 연결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통해서 대학 졸업하면은 정말로 본인들이 가능하면 희망하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초중고에 이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EBS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좀 덜어주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은 이제 대학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 대학 구조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해서 정말로 미래 인재 양성 기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재정개혁 이런 걸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논란이 되는 특목고 자사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다양한 인재를 키운다고 그래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를 만들었는데 당초 취지와 좀 다르게 운영이 돼서 많이 당초 목적에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해야 됩니다. 수정 보완해서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문제 있다고 특목고 없앤다 자사고 없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육은 100년 대계를 보고 가는 거라서 자꾸 보완 발전시켜야지 문제 있다고 없애고 언제는 또 그거 안 만들면 안 된다고 이러한 교육 정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은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 있는 건 보완 발전시킨다. 그런 면에서 특목고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 있는 건 보완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입시제도 관련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입시제도도 사실은 수험생이나 부모들이 얼마나 일희일비하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 입시제도는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는 걸 보완해 나가가지고 그 어린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교육제도가 그냥 확 바뀌어서 전부 그냥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학 입시 제도도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보완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교육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큰 공약이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 경제 부분 그리고 외교안보 부분 교육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드는 야당들이 반대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은 사드 찬성성으로 돌았고 그 후보는 찬성하고요. 당에서는 당론 바꾸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뭐 당론까지 일치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당론으로 찬성으로 했다고 어제 말씀하더라고요. 또 하나 어제 하셨대요. 네. 바른정당은 그래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은 그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걸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현재 정책위 의장의 세 가지 공약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